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오프닝 벨 라이브 8시 59분에 여러분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 플러스, 코스닥은 0.5% 마이너스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코스닥은 이제 HLB가 오늘도 점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분의 전략 빠르게 들어본다면 김정현 본부장님. 세 가지 보고 있는데요. 네. 이란 대통령 추락한 거. 네. 그다음에 공매도 일부 재개. 그 얘기 코멘트한 거.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컨퍼런스 내일 있죠. 그거 앞두고 설왕설래. 그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 마감 시황이라 그랬나요? 예, 기장 시황 죄송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 MS 빌드, 그리고 공매도 재개, 이란 대통령 헬기 실종, 혹시 유가 추락 영향입니다. 실종, 그거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감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일단 뭐 이번 주에는 좀 중요한 이슈들이 있죠. 근데 일단은 주요국들 20개국 중에서 14개국이 지금 52주 신고가거든요. 네. 지수가. 그래서 일단 그런 훈풍들을 좀 같이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20일, 23일 엔비디아 실적, FOMC 회의록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분위기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변동성에서의 이제 미국 주식들도 좀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대리고요. 내일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그래서 HBM, CXL 그 다음에 AI와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은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뭐 CXL이나 뭐 이런 쪽에 뉴로모픽, 유리기판 뭐 엄청 많죠. 네.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작은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알겠습니다. 개장했고요. 9시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스피 코스닥이 0.5%, 0.25%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보면은 삼성전자가 0.8%, 하이닉스가 1% 정도 오르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역시나 0.1%로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2차 전지주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LG엔솔, 강보합권 그리고 SDI와 다른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도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KB금융이 1% 플러스로 시작하고 신한지주가 2% 플러스, 하나금융지주도 1%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0.6%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엔캠이 1%, 흡프스프가 2%, 다른 종목들도 이오테크닉스는 0.2% 방향성을 좀 잡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있을까요? 삼양식품이 한 15% 또 오르고 있고. 네, 삼양식품이 또 목표 주가 상향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시초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일단은 상한가 일단 트레이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점상 이후에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시초만 깨지지 않으면 일단 좀 홀딩해서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상한가 걸려서 상한가에서 잠기고 이제 진행이 된다면 다음 거래일에서부터는 조금씩 저는 차익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25% 이상부터는 좀 저는 차익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좀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물량 털기는 좀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사조시푸드나 이런 좀 식음료 쪽 역시나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영업이익이 좀 좋다거나 하는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 일단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구리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구리 선물 가격이 굉장히 좀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뭐 이구산업부터 시작해서 뭐 LS 전선, LS 뭐 이런 LS는 제가 이제 신문 들고 왔으니까 이따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이 LME 런던 그 거래소와의 이런 가격 기리도가 지금 굉장히 좀 크게 벌어졌습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이제 한 80달러, 90달러, 이제 100달러 이하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굉장히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움직임이 조금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투매 물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오늘 뭐 전선, 구리, 변압기 뭐 이런 것들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미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일단은 이제 금요일장에서의 연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CFI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9% 이상 올라갔고요. 뭐 미서부라든지 동부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그 중국까지 거의 다 6% 이상씩 움직였기 때문에 해운주들도 일단은 좀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던 쪽에서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고 있고요. 또 미중 치고 받고 하는 것들에서의 뭐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일부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기조를 봤을 때 증권가의 리포트를 보시면 굉장히 그 상향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산업적인 기조들 잘 이해를 하시지 않으면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변압기, 전선, 구리 이쪽 다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4%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요. LS도 6%, 대한전선도 6%, LS 일렉트릭도 4.4%, 이구산업도 17% 플러스로 시작을 해서 변압기, 전선, 구리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삼양은 VI가 걸린 것 같은데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VI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삼양식품이 21%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 HLB는 역시나 오늘도 하한가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하한가가 잠깐 풀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계속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하한가로 직행한 그런 모습이고요. HLB 그룹주, HLB 생명과학, HLB 글로벌, HLB 테라퓨틱스, HLB 뭐 이것저것 있잖아요. 그것도 다 지금 20% 내외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은 반도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반도체가 한 0.2% 정도 떨어져서 하나마이크론이 11% 마이너스 유증 때렸죠? 네. 돈이 없나 봐요. 돈이 원래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마이크론이? 네네. 실적도 1분기까지는 안 좋고 2분기도 정확히 모르고. 네. 그 제가 그 놀라갈 때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나 이익이 추정이 좀 오버된 것 같다는 얘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 네네.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유증 자체하고 무증은 그 자체는 펀더멘털적으로는 나쁜 거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유증에서 그 주식수가 늘어나는 수량이 증가하고 네. 무증해서 주식을 공짜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상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유증을 한다 그래서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은 그것이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센티먼트적으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퀄리타스가 한번 유증 때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또 이런 유증 이슈가 나왔는데 조금은 다르지. 퀄리테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갖고 네. 그 얼마 돈이 필요한지 모르고 하나마이크론은 하이닉스하고 그 베트남 공장 때문에 항상 유증의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전혀 몰랐다라면 그 회사를 잘 모르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도 어떻게 쇼핑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펀드보다는 그거는 그 회사에 대한 이슈가 아니고 네. 반도체. 지금 까리까리하다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김장현 본부장님 보시기에 하나마이크론이 유증 이슈로 뭐 1,100억 원 때려서 유증이 없더라도 네. 제 프라이어리티에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아. 실적이 단기적으로 마치 저한테 흐프스프 물어본 것처럼 아하. 이오테크닉스가 한미반도체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네네. 사실 암시를 드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10% 이상 계속 빠지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과매도 영역으로 어느 순간 들어갈 수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네. 2분기도 모르니까 얼마나 과매도인지 그 판단을 지금 당장에 하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죠? 2만 초반인가요? 지금요? 하나마이크론 빠져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만 6천 원에서 2만 원 초반대에는 22,800원. 네, 그러면 더 빠지면은 그거는 약간 오버될 그 센티멘트적으로 네. 그런 걸 느껴지는데 제가 들어갈 수 있을지만 예를 들어서 제 선택의 우선순위는 그것 때문에 네. 그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들 혹시 있을까요? 눈에 띄는 것보다는 그 PSK 홀딩스라는 종목이 그 목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마 네. 김정일 본부장님은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지금 목표 주가가 이게 지금 5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이게 목표 주가 7만 원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목표 주가가 크게 상향이 나온 종목군들은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에서의 일부, 그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이 또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일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서울이 코로나에 걸려서 네. 우리나라 코로나주가 움직인다고요? 네, 진다키트 쪽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뭐 일단은 재밌네.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 오늘 또 부양책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롯데케미칼 같은 또 석유화학 업체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이제 금호석유도 지금 3%대고 대부분 차트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우상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최근에 좀 계속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요쪽 관련된 좀 산업군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 효성그룹주들 뭐 이어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뭔가 이벤트가 있는 쪽에서의 수급 기조도 일단 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이런 굵직한 인물이라든지 네. 이와 연관되어 있는 쪽도 좀 연관성이 생기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남제약 지금 17%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약간 이런 그런 움직임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단키트는 아까 휴마시스 말씀하신 겁니까? 휴마시스도 그렇고 경남도 이제 뭐 이 약 쪽 그 감기나 이런 쪽 연관돼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라서 뭐 기타로 뭐 수젠틱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종목군들 좀 일단 강세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일단 산업 자체가 좀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다. 요거는 M&A 이슈 때문이라고 봐야겠네요. 아, 그렇죠. 뭐 따로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단키트 쪽에 M&A도 있고 뭐 이제 합자에서 신규 진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뭐 신약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휴마시스가 경남제약 인수한다. 480억에 35% 정도의 지분을 가져간다. 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오늘 그쪽에서도 움직임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진단키트 사업과 시너지가 날 것이다.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 지금 장 흐르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네, 뭐 나쁘지 않습니까? 그냥 뭐 그렇게 오늘은 특별히 이슈가 없을 아까 이란하고 뭐지 공매도 혹시 일부 제기한다고 그 금융 제기한다 검토한다 그랬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일부 금융감독원장 6월 달에 공매도 일부 네. 네. 그런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런 게 지금 적인 거고 나머지는 그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서 리포트 소개드릴 게 좀 있습니다. 한 몇 가지 오케이. 아까 산화식품도 마찬가지고 정확히는 이복현 금감원장 6월 중에 공매도 일부 재개 추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센티멘트 뉴스들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미국 뉴욕에 가 있죠. 네. 인베스트 K 파이낸스 투자 설명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각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 관리 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좀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 쟁점이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공매도 재개 이슈도 같이 엮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노님은? 네, 뭐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막 시장 쓰는데 네. 그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제가 구리나 이런 것들도 공부를 조금 더 한 게 그때 선물 가격이 워낙 좀 많이 변동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구리와 연관되어 있는 쪽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LS 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이 풀가동되어 있다라는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전선이나 변압이나 이런 쪽은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미국장에서도 지금 그런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광물 쪽도 움직이고 있고 에너지 쪽도 움직이고 있고 또 원전 쪽도 사실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워낙 고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의 움직임도 충분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 산업별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해운 가는 것도 명확한 이유가 있잖아요. MSCI 지수가 엄청나게 변동이 나오고 나머지 운임 지수도 강하니까 강한 거. 이거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 네. 구리 쪽도 뭐 선물 가격 올라서 그런 거고 또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들 잘 나오고 뭐 증권가에서도 뭐 리포트 더 상향해주고 이런 거는 상승 투심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에서의 플레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모든 산업을 정말 다 정확하게 다 캐치를 할 수는 없지만 특정 산업군만 잘 잡고 가더라도
굉장히 좀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근데 그 분위기는 확실히 그 2차 전지의 랠리가 나오기 전과 후가 정말 시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는 진짜 가는 산업군들을 막 끝까지 막 끌어올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뭐 이런 특정 산업군들에서의 좀 집중력만 잘 하고 계신다면은 뭐 지금 사실 시장 상관없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막 지수 엄청나게 올라간 지수 대비 안 올라가더라도 막 이렇게 개별 종목 LS 같은 무거운 종목이 지금 제가 11만 원, 10만 원 이때 말씀드린 게 지금 벌써 18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80%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종목군들도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확실히 좀 이슈 그리고 산업, 펀더 기준으로 확실히 움직이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거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장에서의 20일, 23일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캐치해 보신다면 충분히 시장의 흐름들을 좀 잡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저기 해운 관련주들도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HMM이 한 6% 정도, 페노션이 그 정도 내외로 한 4%, 2% 정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란 대통령에 대한 지정학적 위기, 그에 따른 뭐 물류 대란이 더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해운 운임이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논리로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선, 전력설비, 비철금속 쪽 이런 거 올라가고 있고요. 해운 쪽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석유화학, 효성화학이 한 10% 넘게 올라가서 이게 좀 리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M&A 이슈로 블레이드 휴마시스 그리고 경남제약 뭐 이런 종목들 플러스 이제 식품 관련된 그리고 수산 관련된 이렇게 먹는 거 육계 관련된 이런 종목들 식음료 업종 이런 쪽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이 조금 투심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 CXL 같은 경우도 지금 퀄리타스, 뭐 오픈엣지 이런 애들도 한 2%, 4% 떨어지거든요. 요거는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오늘 게임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 재료 부품도 오늘 반도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하나마이크론이 13% 지금 하락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센티멘탈적인 네네. 영향도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소부장제. 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개별적으로 돈이 부족하다고 느낀 거. 근데 하나마이크론이 실제 돈만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기업별로는 다른 거거든요. 퀄리타스하고는 달라요. 네. 분명히 다른 거고요. 그 전에 있었던 이상한 회사하고는 다른 건데 네. 센티먼트가 뭐 다른 데 갈 때 있을 때는 그 계기가 네. 팔 계기를 주면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0.7% 상승폭을 더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완전 인버스로 0.7% 마이너스 84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좀 잘 갑니까?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7% 가까이 오르네요. 마지막 거래일, 지난 거래일에 윗골이 길게 달고 10% 상승하다가 결국 1% 플러스로 끝났는데 오늘은 6% 상승. 요거 어떻게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준비하신 자료 9시 17분 지나고 있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김정근 본부장님부터? 네. 그 리포트 나온 것들이 좀 많아질 시기입니다. 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거부터 네. 볼까요? 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 보통 저번에 말씀드린 5월 달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많이 냅니다. 네. 왜냐하면 6월 달에 평가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펀드맨을 대상으로 내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라고 설득력 있게 하는 리포트를 어떻게 쓰냐면은 좀 길게 써요. 산업 전망. 네. 또는 하반기 전망. 하반기 하나증권에 나왔네요. 아마 오늘 아침에 나왔을 거예요. 그 뭐 모든 섹터 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주식 전망부터 경제 전망에서 중국 전망 그다음에 무슨 모든 섹터에서 다 해요.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네, 이거를 한 페이지 한 1분씩 하면 300분 걸리잖아요. 그렇게 읽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런 거 말씀드리면 일단 결론은 베이스 케이스가 제가 봤을 땐 여름으로 넘어갈 때 약간 내려갔다가 가을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시나리오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좋은 게 아니네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은 다 좋게 적었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그렇게 파지티브하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보시고요. 네. 그 수많은 섹터와 그게 있는데 제가 제 눈에 띄인 거 네. 전반적인 주시장 전망 전략, 네. 경제 전망, 선진국 투자 유망 전망, 네. 전망, 2차 전지, 자동차, 은행, 방위산업, 제약바이오, 화장품, 미래산업, 이거 스몰캡, 요 정도는 조금 시간이 들어서 볼만한 것 같다. 다른 쪽의 사람들이 볼 게 없다는 건 아니고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저라면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네. 하나증권을 제가 뭐 편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다른 증권사 리포트들도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길게 하면 6월 초까지 하반기 전망이 나오거나 그걸 가지고 펀드매니 대상으로 막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게 센티하고 실질적 영향을 주는지 볼 필요가 있으니까 잠깐 시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하나증권 리포트에서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은 뭐라 그래요?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넘버는 여기는 조금 긍정적이에요. 넘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 전망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3번 한다면 기존을 잡으면은 얼마까지 갈 수 있고 금리 인하를 만약 안 한다면은 안에 멈춘다면 그런 거 다 시나리오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베이스 뭐 하는 가정에 대비했을 때 그 전체적인 넘버 자체는 높아라고 저는 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넘버 너무 보지 마시고 네. 흐름을 보시는데 일단 여름까지는 조금 조심하는 투로 저는 느껴졌다. 이 정도고요. 네.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전반적인 전망하고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힘을 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DB증권에서 나온 채권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쓴 리포트가 있는데 직구 아시죠? 네. 중국과 엄청 싸게 우리나라도 많이 싸게 하잖아요. 태묵은 뭐 저기 기타 등등 해가지고 미국도 그러는데 그 직구를 금지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철회했잖아요. 근데 이 직구 금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구 금지를 하면은 미국이 인플레가 다시 도지느냐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직구를 금지하는 거 관계없다. 인플레는 그런 관계없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이슈 때문에 직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관찰하면은 인플레가 도진다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1930년, 2009년도에도 엄청나게 그 갈등이 보호무역주의가 갈등이 세가지고 수입을 뭐 제한하고 이런 적이 있었다 이거예요. 1930년, 네네. 2009년도. 근데 그때는 전혀 인플레와 관계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한 예를 들면서 직구를 금지하느냐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리 인하를 결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명명백백하게 지금 하기 이전에 네. 중국을 좀 막아보겠다는 그것이 설사 겉으로 보기에도 자살골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인플레가 잡힌다는 그 기조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어요. 얘기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무역 중심의 제조 국가의 해법은 결국은 통화의 인위적인 절하인데 네. 미국도 인위적인 절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위안화 절하로 갈 수밖에 없다. 아니 미국이. 미국이 네, 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할 수.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디플레이션으로 막 싸게 들어오는 걸 막더라도 미국의 인플레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역 중심의 제조업 국가의 해법. 저거는 지금 중국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해서. 그러면 중국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은 그렇죠. 뭐냐면은 그렇죠. 인플레 중국에서 들어오는 디플레를 막느냐 안 막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은 인플레를 조금이나 빌미를 주면은 금리 인하로 대응한다는 거고 그러면 중국도 그러면 통화를 인위적인 절하를 해가지고 같이 잘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직구 금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건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올려고 많은데 네. 100몇 페이지짜리 리포트가 주말에 나왔어요. 대신증권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커모디티 리포트고요. 원자재. 유동성과 라니냐의 향연. 뭐 느낌이 오죠. 3, 4분기에 금리 인하하죠. 유동성 다시 들어가고요. 엘니뇨가 거의 끝났답니다. 그 라니냐가 들어오면은 여름철에 돼서 중국하고 동남아시아 이쪽에 홍수 나서 곡창지대 개판되고 무슨 말 아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쪽에 북반구 쪽에서는 추운 겨울이 와서 천연가스 다시 또 가격이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천연가스 만들 때 질소 비료 같은 거가 가격이 부족한데 질소 비료가 다시 또 곡물
곡물 쪽에 원가의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곡물 지금 이제 내려가서 곡물 때문에 좀 수혜 본 거 있잖아요. 곡물 가격은 라니냐가 제대로 도면은 오늘 하반기 내년 되면 곡물가도 올라가고 천연가스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기 유동성과 라니냐가 같이 붙으면은 의외로 올 가을부터 내년 초까지는 이쪽에 베팅하는 것이 맞다는 좀 컨빅션을 이 친구는 가지고 한 100페이지를 썼더라고요. 저는 다 읽어봤고요. 그래서 요거 중심 빨간 거, 요거 빨간 거, 요쪽만 좀 유심히 보면 되는데 라니냐 관련돼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하반기부터 곡물 가격 압력의 근거로서 일부 얘기하는 것이 이 여러 기관에서 라니냐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름철에 곡창지대 이슈가 됐는데 이게 불과 4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2차 아까 천연가스 이 북반구는 건조하게 되면은 건조하면 한파가 오고요. 한파 오면은 전력원인 천연가스가 상승하고요. 천연가스 원료자는 질소계 말씀드린 거죠. 근데 비료 시장의 58%가 질소계 비료거든요. 이거 상승하게 되면 소매 이게 밀이죠. 옥수수 가격 전가를 시켜야 되는 경우고 막판에 가서 아르헨티나 동남 남아메리카 이쪽에는 라니냐 때문에 있습니다. 이게 전달이 돼야 되니까 이거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달이 돼야 되니까 라니냐가 오면은 겨울철에 북반구 지역은 평년보다 건조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남방 수요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천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질소계 비료 가격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 곡물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2차 상승이죠. 아까 1차 상승은 명시적인 그 홍수나 왜냐면 수면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해수면이 온도가 올라오면 습하고 홍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온다는 거지. 작황 자체가 안 좋다는 라니냐 거잖아요. 자체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2차 상승이 이렇게 오면은 결합이 되는 거죠. 그 맨 마지막에 가면은 또 하나 곡창지대인 중남미, 아르헨티나 이런 쪽도 이슈인데 이쪽은 가뭄이 오는 거 반대로 이쪽에 홍수 반대가 오른쪽이니까 네. 그 라니나 이펙트거든요. 네. 그게 똑같이 단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예측의 근거에서 라니냐가 빨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리포트의 한 부분인 거죠. 그 말고도 다른 게 있어요. 유가도 있고 있는데. 네네. 근데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우리가 삼양도 좋고 다 좋잖아요. 삼양식품 같은 그쵸. 것도 원가가 내려간 것도 분명히 효과가 있거든요. 환율이 높았던 것도 효과가 있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불닭볶음면이 엄청난 중독이기 때문에 핵심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맛있죠. 지금 가는 주가는 인조이 하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런 것도 신경 쓸 수 있다는 거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라니냐가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기관들의 판단이 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원자재들의 변동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어느 시점에서는 오케이. 이런 얘기 리포트가 나와서 네. 보시기 바라고요. 맨 네. 마지막으로 요거 삼양식품 삼양. 리포트가 나왔어요. 쫙 정리를 했죠. 이렇게 나왔어요. 60만 원 나온 게 있습니다. 한화투자 60만 지금 원. 55만 원인가? IBK 50만 원 정도 아니에요? 50만 지금 주가가 IBK 지금 주가 그러니까. 올라가서 50만 원인가요? 아까 16% 오른 것 같은데. 53만 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은 한 50만 원이고요. 60만 원짜리 하나 있어요. 뭐 좋은 거는 다 아는 거니까 얘기할 필요 없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평균 영업이익이요. 애널리스트 평균 영업이익이 올해 3천억 3,000원. 더블입니다. 네. 내년에 3,500억 12% 올라갑니다. 음. 그 약간 앞에 나온 거 평균하면 50만 원이거든. 그렇죠? 50만 원이 평균 PER 배수가 한 14배 정도 돼요. PER 14배. 어떠세요? 비싸요. 과거 평균이 13.4배인데요. 비싸요? 네. 지금 이익이 더블이 되고 내년에도 다시 12% 올라가는데 비싸요. 마진도 20% 올라가는데 어떠세요? 이거거든요. 비싸요. 그죠? 그럼 농심 볼까? 농심 이건 어떻게 제 비싸고 싸고는 개인 차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면은 네네. 이 얘기지. 과거 평균 3년 고점 수준 13배인데 이거를 뚫어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멈출 것이냐 갈 것이냐 판단할 그렇죠. 때는 이 추정이 더 올라가느냐 이거 그렇죠? 이 추정은 뭐죠? 그 마켓 시어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아까 환율도 있고 네. 원가도 있잖아요. 이거 애널리스트가 일단 직관적으로 한 거는 3,400억이에요. 아까 앞에 나온 거 평균 제가 계산한 거잖아요. 그거 이제 14배인데 과거 최근 3년 평균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농심도 지금 13배거든요. 농심은 올해 상반기 정체입니다. 네. 얘네는 좀 달라요 상황이.
얘는 마진이 6% 중반이고 네. 얘네는 지금 마진이 20% 들어왔거든요. 이 13배 비슷하면은 어떤 거 사시겠어요? 밸류에이션 비슷해. 굳이 하나 사라고 하면요? 이거보다는 이게 사겠지. 당연히. 아니요, 저는 삼양 살 것 같아요. 아니 삼양 산다고. 네. 그러니까 농심하고 밸류에이션 비슷하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더 그렇게 내려가면 비싼 게 이게 아니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올라가는 거죠. 단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장성이라고 본다면은 배당 성향은 되게 낮아요. 10%, 20%. 이걸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코카콜라랑 누가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아, 워낙 불다품에서 완벽한 뭐 도미넌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코카콜라는 뭐 코카콜라 무슨 회사인지 알 필요는 없고 알 필요 없고 마진이 25%거든요. 그리고 지금 PER이 22배예요. 네. 그러니까 14배. 그리고 5년간 평균 배당 성향이 70%고 배당률이 3%예요. 글로벌 하우스 글로벌이잖아요. 우리가 20몇 배 가는 건 무리겠죠? 근데 13배는 엄청 비싸다고 할 수는 없겠죠. 네네. 그 어느 시점. 그리고 아까 환율 효과가 있었다는 거하고 지금 소매 가격 원재료가 낮은 거 그 네. 효과가 지금 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삼양이 최근에 저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삼양이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고 오늘도 이제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비싸다 안 비싸다의 기준점을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정리해 드린 겁니다. 뭐를 기준으로 비싸다고 얘기해야 되고 뭐를 기준으로 싸다고 얘기해야 되냐 이걸 봤을 때 저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농심과의 비교, 코카콜라의 비교, 그리고 과거 평균과의 비교 이런 거를 같이 따져 보시면서 한번 트레이딩을 해 보시면 센티와 펀더의 그 중간에서 어느 지점에서 만날 것인가 조금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본우님 네. 다 쉬셨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다양한 리포트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주말에 많이 나오죠. 주말에. 원자재도 그렇고. 그리고 말하는 것들은 5월달에 리포트 많이 나온다. 평가가 다음 달에 있기 네. 때문에 많이 나와요. 네, 이게 잘 찾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원자재 그리고 오늘 핫한 종목들 그리고 라니냐 엘니뇨 FX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따가는 그거 MS 빌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반도체 얘기. 네, 그 엔비디아 실적하고. 엔비디아 실적. 별 자, 기대는 없어요. 보로님 일단 시장 한번 보고 갈까요? 9시 반에 지금 변동 있는 게 좀 많아가지고 삼양식품은 지금 상한가 갔다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19% 플러스로 힘이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HLB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을 영차 좀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뭐 HLB 관련 종목들, 뭐 HLB 생명과학, 테라퓨틱스, 글로벌 등등등등 걔네들은 지금 하락폭을 꽤 많이 축소를 한 상황이고 HLB만 지금 열심히 좀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하한가에서 조금 올라와서 한 27%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한 요 정도에서 지금 열심히 힘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HLB 기준으로만 봤을 때 네. 오늘 만약에 HLB가 하한가가 풀려서 좀 힘내서 끝난다고 하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지는 않죠. 하지만 기보유자분들에게는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왜냐면 안 된다. 하한가 한 번 맞고 마이너스 60%니까 이제 40%로 이제 전날에 빠졌다고 해도 40%까지 빠졌으니까 본전 올라면 몇백 많이 올라야 돼요. 일단 그쪽 계산이 지금 안 되는데 40원이 되려니까 네. 한 150%는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한가 5방 안 나오면은 본전 안 온다는 얘기고 지금부터는 보유자들이 재미를 전혀 못 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단타 이제 핫다 풀렸을 때 반등 노리는 거 이런 것들이나 나 회사에서도 뭐 이게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고 이제 일부 중국 쪽에서의 뭐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제 개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변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현재 그 위에서 잡고 계셨던 분들에서의 기회는 쉽게 오지 않을 거다. 왜냐면 또 이 부분에선 또 위에서 비중 특히나 태우신 분들은 지금 이거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 당연히 하한가가 풀리고 더 안 떨어지는 거 왜냐면 2,100만 주나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일 때는 뭐 나쁘지는 않죠. 당연히 한 전체 물량의 16%나 매도가 걸려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글쎄요. 그 바닥권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오늘 올라오더라도 계좌에는 큰 변화가 나오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큰 의미부여를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서 의미부여를 하려면 회사 자체에서의 그런 방향성의 좀 턴들, 좀 좋은 방면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 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뭐 사실 단기 트레이딩으로나 지금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중장기로 끌고 가시던 분들에게는 뭐 그렇게까지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은 일부 듭니다. 암살자님께서 지금 HLB 들어갈 용자 있냐? 인정한다. 쌉고수. 어떻게 아니, 암살자님이 들어가서 암살시키면 돼요.
자주 들으시는데. 나 당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핫다로는 단타를 칠 그렇지. 수가 있긴 할 해요. 수 근데 있지. 이것도 그 매매 경험이 있으신 그럼. 분들이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딱 그 시세 분출되기 시작했을 때 빠르게 들어갔다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해보신 분들이나 하지. 이거 잘못해서 물리면요 그 다음날 또 맞아요. 처음부터 해본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니, 경험을 그러니까 쌓아가는 난이도가 거지. 높은 거부터 하지 말고 좀 쉬운 것도. 그 요거 있거든. 쉬운 거 같은데 지금? 아 이거 뭐 쉽다고 쉽다고 말씀하시는 한 주. 지금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질 일은 별로 없어요.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한 주로만 하세요. 한 주. 하다 보면 한 주가 절대 안 해. 한 주로만 한 주. 한 주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근데 리스크는 그렇게 그냥 하지 카지노 가서 않는 빠진 거 하세요. 그게 더 나아요. 20주 100주 하면은 그냥 고로꼬라박어. 아니 결국 이거 눈치 싸움 아닙니까? 그럼. 핫다는 눈치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100%.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천천히 적은 거 갖고 연습하고 해야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하면 되지. 한 주? 네. 근데 나 더 써서 5주. 아니 이거 제가 이거를 안 해봐서 몰라서 그래요. 하한가 맞았죠. 네. 그리고 오늘도 원래 하한가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맞고 나서 슬슬 올라가. 그리고 HL 글로벌 그 다른 그룹주들 이런 것도 지금 말아 올리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누구겠어요? 예, 슬슬 이제 원래 여기서 뭐 하한가 더 맞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에이 나는 그거 하한가는 아니라고 봐. 모르지만 슬금 가다가 막판에 뒤어가서 꼭 버릴 수도 있어. 그렇죠. 버려봤자 지금 마이너스 28%에서 또 하한가 맞는 건데 그러니까 뭐 지금 마이너스 1%인데. 그 생각으로 조금 올라갈 때 담으셨던 분들은 지금 벌써 한번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하한가에서 풀리고 나서 48,8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한가 갔다 또 올렸다가 또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여기에서 한번 잘못하신 분들 지금 물려 있고 또 탈출기 주나 하더니만 또 패딩이 쳐서 또 누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뭐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하실 거면 이렇게 장대 양봉 할 때 잠깐 플레이를 하시는 거지. 이런 상황이면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동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장도 만만치 않아. 아이 지금 그 센티먼트가 장이 그렇게 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뭐 저기 오픈 AI건 뭐 마이크로소프트 빌드건 뭐 애플이건 뭐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잘못하면 걔네들 이슈고 우리는 관계 없게 갈 수도 있어 장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걸로 수익을 못 본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경험이 많지 않으면 이 HLB 같이 황제처럼 올라가다가 하한가 나오는 종목군들 난이도가 오히려 훨씬 높습니다. 일반적인 핫다랑은 저는 수준이 다르다고 봐요. 왜냐면 다르다? 요거는 진짜 꾼들 중에 꾼들 지금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저는 진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치초코님께서 민준아 시끄럽다. JJ님께서 이런 미친 얘기를 사회자가 하다니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사실 도박이죠 도박.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도박은 맞지. 눈치 게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많이 매매 경험이 이런 거에서 100번 이상 없으시면은 저는 한 주나 두 주로만 하셔가지고 사실 한 주 지금 만약에 4만 원이니까 4만 원짜리 들어가서 10% 먹으면 커피 한 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도파민에다가 커피 한 잔 정도로 일단은 하시면서 경험들을 많이 쌓이고 내가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플레이를 하는 거지. 그냥 이거 뭐 하다 괜찮을까 해서 막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기부하세요. 아니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게는 안 하죠. 네, 그게 더 당연히. 낫습니다. 네. 조심해야 돼. 조심. 그 쉽게 보이는데. 요게 언제 다시 힘내서 반등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HLB 27%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을 때 들어갔으면 1% 먹었죠. 자, 그냥 다른 걸로 입수하세요. 다른 걸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언제 올라갈까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시 36분 지나고 있어서 수급 한 번만 보고 들어갈게요. 지금 네. 기관이 1,300억 플러스, 외국인이 900억 플러스로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500억 플러스, 외국인이 190억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뭔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42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위 37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이 100만 원, 1000만 원. 그렇죠. HD 현대일렉트릭이 3위, LS 일렉트릭이 4위, 5위가 삼양식품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판 종목은 LG화학, 효성중공업, 대한전선, 셀트리온, 네이버 이렇게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HLB 생명과학, HLB.
와 외국인도 사잖아. 난 수급 보고 들어가는 건데. 저였으면은 차라리 아까 제가 이 PSK 홀딩스 이런 거 목표 주가 굉장히 높아졌다 하잖아요. 차라리 그런 거 들어가서 네. 그 제가 말씀드렸던 2%였거든요. 지금 5.78이니까 그런 거에서 3% 먹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라는 것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진입이 항상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떨어졌을 때 뭔가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종목군들로 들어가는 게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맞죠? 훨씬 사실 좋아요. 그게 네. 건강한 투자고 합리적인 투자가 맞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돈 버는 거에 뭐 왕도가 없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런 거에 한번 빠지셔가지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빠른 급등락에 대한 도파민에 빠져버리면 정답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앞으로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맞아요. 10번에서 5번은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아마 깡통이 되실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 진짜 그게 핵심적인 문제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1%를 먹던 혹은 뭐 갑자기 운이 좋아가지고 10%를 먹어도 다음번에 또 똑같은 매매 패턴으로 습관이 잡혀버린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이번엔 먹어도 절대 다음에 다다음번에 혹은 이거 10번 반복하면 그것도 한 번은 망한다.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체득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리소스하고 자기의 정력, 그렇죠. 시간 이런 거하고 정력이라뇨. 에너지. 정열, 에너지 이런 정열. 거 그럼 다른 데 못 쓰잖아요. 네. 그럼 다른 거를 한 80하고 이거를 20하는 그러면 밸런스한 게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80하고 나머지 걸 20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꼬이면은 되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멸이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나쁜 현상이 아주 그냥 그 도미노로 오기 때문에 도파민 찾다가 도미노 현상으로 맞기 오케이.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사는 종목 HLB 생명과학, HLB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고요. 신상델타테크, 하나마이크론, 엔캠 이렇게 사고 있고 파는 종목은 흡프스프,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한글과 컴퓨터, 삼천당제약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9시 40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1% 상승폭 아까보다 더 넓혀가고 있는 상황. 2751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7% 마이너스 84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창한 본부장님 오늘 준비하신 자료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자료 근데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제 들고 오신 것들 중에서 그 하나증권 304페이지짜리 저도 다 읽고 저도 주말에 좀 정리해서 한 3가지 섹터 정도는 올렸는데 좋습니다. 그 리포트를 그 보실 때 거기에서 좀 여러 가지 묶여서 나오는 산업이 있고 하나 단일로 나오는 산업군도 있거든요. 근데 단일로 나오는 산업군들은 조금 그쪽에 대한 기초 이해를 하시기에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 산업군들, 그러니까 다 읽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산업군으로 따로 빠져 있는 것들 중에서 페이지가 많은 것들이라도 한 2-3개 정도 읽으시면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라니냐 부분에서 이제 비철금속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려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뀔 때 좀 특수적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곡물 쪽에서 소프트에서 이제 기본에 이제 뭐 메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빠지는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비철금속 쪽이 강세가 나타납니다. 광산에 대한 생산 부분들이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칠레에서 구리광산이 힘든 것도 결국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 라니냐로 바뀔 때마다 항상 강세로 바뀌는 소프트 쪽에서 이제 하드 쪽으로 바뀌고 그다음 비철 쪽이 강하고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바뀌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기회를 찾아보시면은 조금 더 리포트 읽으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이어서 이제 슈퍼사이클의 원년이다. LS전서 풀가동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구리 쪽이죠. 결국에는 수요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동률 자체가 100%로 완벽하게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동이 많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원가 부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성 부분들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엔 이제 LS 전선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LS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LS가 더더욱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구리 쪽에 대한 흐름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미중 갈등에 따라서 기타 지역에서 이런 지역 라인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후변압기에 대한 수입 구조들 바뀌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업 리포트 상으로 봤을 땐 PPI 기준이 6년 정도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적어도 4년의 룸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알고 있지 못하시면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 다음 미국 쪽에서 구리 선물이 급등이 나와서 오늘 구리 쪽이 급등이 나오는 건데 그런 이제 해지성 관련된 부분, 투매성 물량들에 대한 변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앞에서 포인트로 대리랑 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부분에서 뭐 HBM부터 시작해서 뭐 CXL 뭐 이런 AI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신문이 굉장히 조그만하게 나와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사람에 대한 뭐 이런 그 부분에서의 이슈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AI 쪽에 대한 확대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지금 이제 회의 자체가 뭐 오늘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이 아마 6월 10일에 나오는 WWDC까지는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네. 반도체 대형주와 HBM 그리고 AI 쪽 오늘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쪽도 좀 움직였는데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신문 뒤적뒤적 거린 게 그 리츠주가 움직인다라는 내용의 신문이 있는데 제가 막 자르다 보니까 여기 지금 같이 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문을 들고는 못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자면 이 비트코인 회복에도 이제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다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채굴 관련된 부분에서의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 굉장히 강한데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사이에 9천 거의 400만 원까지 다시 회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8,200만 원까지 빠졌던 게 다시 9,400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인즉슨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 심리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고 이거를 연달아 이제 미국 국채 금리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채에 대한 부담감들이 이미 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런 FOMC 회의록이나 이런 이후에 기술주들 강세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반도체의 상승 흐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거든요. 네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한 흐름들과 만약 엔비디아에서 뻥 터트려 준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쪽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으로도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채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코인 가격과 오늘 기술주들이 강한 흐름을 봤을 때는 충분히 미국장과 여기서 단기적인 기대감을 좀 키워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아침에 약간 말씀드렸던 건데 이 20개 중에서 좀 주요 정상의 중요한 국가들 14개가 52주 신고가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련된 시장 자체 그리고 기대가 굉장히 강한 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롱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조 자체가 끊기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고가 랠리를 좀 유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사실은 뭐 좀 단기적인 박스권에서 물량 소화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특정 라인에서 조금 과하게 빠지는 흐름들이 생기면 그럴 때마다 현금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잘 고르고 이런 전 세계적인 기조가 꺾이지 않는 거 보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증시들이 다 상승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같이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 좋은데 우리는 사실 저기서 소외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우리가 그렇게 소외받은 거 아니에요, 소외받는 사실.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면 이게 소외받은 거예요? 아닌데? 네, 그쵸. 네. PER 기준으로도 봐도 PER 은 혹은 그냥 전고점 기준으로 봐도 충분히 소외받은 것 같은데. 저기 PER 배수나 PBR 3,300까지 갔었는데 우리는 2,700에서 지금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왜요? 그 뭐 나스닥이나 다우나 뭐 미국은 그렇다 쳐요. 거기는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니까 미국은 나가 있어. 됐어. 나머지 유럽이나 혹은 일본이나 그런 주요국 증시 뭐 이런 건 대비해봐도 사실 우리가 유럽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혹은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도 진짜 뭐 내로라 하는 산업을 또 전 세계 글로벌 탑 티어 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 치고는 증시가 확실하게 기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평가는 맞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 이전 평균치로 보면은 많이 안 오른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수출 데이터가 다시 바뀌는 흑전하는 그 11월 기점으로 봤을 때는 2280선 부분부터 2780, 80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안 올랐다고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저평가를 계속 받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 상단을 저는 뚫어낸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코로나를 제외하고 봤을 때 우리가 2700선 요거 돌파를 못했거든요. 2500, 600에서 항상 뿅망치 맞고 뚝뚝 빠졌는데 그걸 어쨌든 뚫어버렸잖아요. 실적과 펀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는 우리나라도 신고가를 찍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따라간다라는 부분이 우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 그래? 네. 오늘 와, 약간- 이건 약간 진짜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삼전이 좀 잘 안 아, 올라가서요. 형 봐봐. 2022년 5월에 그러니까 딱 네. 2년 전에 최저가 찍었습니다. 2130. 그렇죠. 지금 뭐 2200, 뭐 2730 정도니까 600포인트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치면 30% 오른 거예요. 30%. 네, 그렇죠. 어? 다우하고 잠깐, 나스닥 오늘 미친 듯이 오를 삼성전자 때. 1% 오르는데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 그러니까 이거 아까 신문을 봤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삼성전자 왜 2% 오른가 그걸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요거 일단 정리하고. 네. 오케이. 글로벌 증시가 이제 랠리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같이 힘을 내볼 수 있다. 네네네. 이런 쪽으로. 바로 그게 질문된 답이 이거예요 오늘. 오늘 미국이 어저께 안 올랐잖아요. 그쵸? 근데 코스피는 오르고 있잖아요. 네. 1%. 그리고 아침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오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많이 빠졌으니까 왜 올랐을까? 한 가지예요. 그 엔비디아가 빠지고 AMD가 올랐거든요. 네네. 엔비디아 빠지고 AMD가 1%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었어요. 금요일 날.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자기네 클라우드 고객한테 엔비디아 대신에 엔비디아 대신에 그 AMD 거 칩 써라.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보도가 됐어요. 누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다고 오늘 내일 이제 그 저기 빌드 컨퍼런스 있는데 앞두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게 로이터로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삼성전자는 AMD는 들어가잖아요. 삼성은 AMD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거 대신에 AMD 제품 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네 클라우드 고객한테 제공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는 뭐냐 파지티브하다 누구한테 삼성한테는 파지티브한 거죠. 근데 유의미한 뉴스입니까? 아 유의미하지 삼성전자 삼성전자 HBM은 AMD가 최고거든요. 얘네 그 매출 중에서 엔비디아는 그 옛날 거 말고 일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AMD가 만약에 우선순위에 들어온다면은 만약에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우군 엔비디아가 아닌 우군 쪽으로 먼저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엔비디아 내일 모레 실적 발표되는 게 훨씬 중요하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삼성에 대해 커멘트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금요일 날 좀 특이한 케이스였죠. AMD 거 인스테드 엔비디아 대신에 제공할 것 같다는 보도는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하고 AMD하고 경쟁이 만약 본격화되면은 네. 삼성 하이닉스 다 사실은 좋아요. 왜냐하면 HBM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좀 더 그 고객이 확대가 될 수 있거나 AMD가 잘하면은 이제 그 엔비디아도 조금 달리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삼성한테 좋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빠지고 안 간 것들 결국은 삼성전자가 힘을 내줘야지 주가가 아까 2,700이 불만이면은 그게 올라가게 만드는 원동력은 오케이. 삼성이 안 올라가면 안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지금 제 지능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지금까지 왜 아니 지는 거에 아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요드님 의견이랑 제가 좀 비슷한데 엔비디아 못 들어가서 AMD에 파는 건데 이익률이 엔비디아만큼 나오겠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선 AMD 너네 할 거야 플랫폼 들어와서 너네도 같이 해. 또 제3자 있으면 제4자 있으면 제5자 있으면 들어와 너네 마음대로 놀아 무한 경쟁 니네가 해 그럴수록 우린 좋으니까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인 거고 당연하지. 실제로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용할지는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거지. AMD도 엔비디아에 뒤져 있는 꼬랩이고 그치. 삼성전자도 하이닉스에 뒤져 있는 꼬랩인데 맞아요. 꼬랩이끼리 붙어 먹어가지고 여기서 플랫폼이 너네도 장사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뉴스 나오기 전하고 네. with the news하고 without the news하고는 다른 거지. 센티적으로 아니 맨날 아침에 날 치면서 그 뉴스가 있는 거 없는 거 다른 건 다른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파생이 있을지는 다른 거죠. 그거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삼성이 조금 반등을 해본다. 이게 용두삼이가 될지 아닌지 몰라.
그렇죠? 그러면 뭐 하이닉스가 그러면 뭐 이슈가 돼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게 하이닉스는 달려가겠지. 그게 아니고 HBM 자체에서 둘이 싸워주면은 GPU끼리 좋은 거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고 삼성은 이런 뉴스 없는 보다 있으니까 좋은 거지. 좋죠. 예, 그런 거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센티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의미 있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돌고래 IQ여서 죄송합니다. 의미 있네요. 아, 이거 엄청 중요한 뉴스네. 삼성전자 1% 오늘 2%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1.2% 오르고 있고요.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 같이 올라가니까 네. 장이 1% 코스피는 업인 거지.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중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 1% 이렇게 오르고 있고 나머지는 뭐 현대차 기아가 1% 내외 그리고 오늘 밸류업 특히나 이제 금융 은행주가 은행주가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 이렇게 3%, 5%, 3%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오르고 삼성전자하고 밸류업이 제대로 가면은 장은 가요. 그러니까요. 그럼 2,850 어렵지 않게 갈 수도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상에 대한 것이 2분기, 3분기가 생각보다 더 많이 안 올라도 네네. 그 자체 베이스 갖고 밸류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과거에 없었잖아요. 그게 다른 나라보다는 부족하다고 외국 사람들이 여기니까 가서 떠드는 거고 시간이 걸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시 54분 지나가고 있어서 이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민준이 쟤는 주식시장이랑 안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디에 어울리지? 그럼, 어디에 어울리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1.1% 올라가서 조금 더 상승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 2755. 요 정도 1% 플러스 정도로 마감하면은 괜찮죠? 그렇죠. 요 해석을 정도의 좋게 장의 해주는 것 퀄리티. 같으니까 시장이. 근데 그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물이 네. 지금 1조 1,800억 정도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는 현물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좀 약하거든요. 기관의 매수세가 좀 쫓아와야 되고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으면 선물이 좀 빠지면서 상승폭을 일부 좀 반납할 수 있으니까 선물의 기조들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은 1% 마이너스 846이고요. HLB가 계속 하한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거봐요. 아까 저처럼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제 깡통 차고 나왔겠죠. 진짜 이런 거 제가 나서서 몸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그런 반면교사의 예시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좀 합리적인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짧게만. 2차 전진에서 이런 기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이고 목이 아파서 우리 그 GM 있죠, GM. 네. GM. GM. 테슬라 말고 네. GM이 그 전기차 신제품을 갖고 내놓는데 이번에도 에퀴녹스 EV를 판매를 시작했대요. 에퀴녹스 EV라고 이게 좀 모델이 가격이 낮아졌어요. 이번에 출시된 게 43,000불짜리거든요. 하반기는 더 낮아질 것 같아요. 35,000불짜리. 네. 상당히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죠? 가격 많이 낮추고 있죠. BYD는 말할 것 같고 테슬라도 낮추고 있고 GM도 해보려고 스톡을 하고 치킨 있잖아요. 예. 이것이 좀 잘 팔리면은 조금 2차 전지 쪽에서 숨통이 튄다. 테슬라하고 BYD는 원래 아는 거고 GM, 서드 정도 되는 게 가격을 낮췄어. 근데 효과가 있으면은 좀 이제 시장에서의 그 가격에 따른 그 수요에 대한 탄력이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GM 관련되는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되는 주식을 좀 유심히 바라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GM에 관련되는 건 우리 흔히 아시는 LG 뭐 엔솔 이런 쪽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누가 있냐면은 뭐 포스코 퓨처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사람은 가장 덜 알려진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동박입니다. 예.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위치상으로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두꺼운 무거운 LG화학, 포스코 퓨처엠도 좋지만 롯데 에너지 매트리얼즈가 혹시 GM하고 관련되는 이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와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어떤 재료로 또 움직일 것 같은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마감할 때는 요거보다 조금 더 레벨업해서 코스닥도 조금 더 힘을 내서 살아나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러게요. 자, 알겠습니다. 이제 가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저 돌고래 IQ입니다. 죄송합니다. 했더니만 돌고래 무시하지 말아라. 아, 돌고래요? 돌고래가 기분 나빠한다. 너는 가서 예능이나 해라.
더 열심히 더 노력하는 미안합니다. 더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클로징벨에서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 더 플러스돼서 오늘은 좀 월요일 기분 좋게 웃을 수 있게 그렇게 이따가 마감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이따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3프로 앱 있다 그래가지고 설명해야지. 예, 요거 3프로 앱. 요게 유튜브에도 저희가 다시 보기가 올라가지만 3프로 앱에도 바로 또 업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라이브뿐만 아니라 3프로가 제작하는 모든 영상 컨텐츠 앱에도 올라가는데요. 듣고 보고 싶은 방송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고요. 그리고 플레이어 기능이 개선이 돼서 이제 음성으로만 듣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과 같은 경험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3프로 앱 설치해서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이때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